2018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 중에서 빈칸 34번 문제. 자, 정답은 1번이었고, 1번을 그 우리 의역 페이지 필기하는 페이지에다가 선택지 1번. AI's will help define humanity. 이거를 써놓고 수업 시작하자. 1번에서 7번 문장, 총 7개의 문장인데, 이게 2018학년도 수능에서도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 지문을 보고 있는 니네도 지금 만만치 않을 거야. 자, 그래서 꽤 어려운 킬러 문항이었고, 꽤 어려운 고난도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성껏 오늘 꼼꼼히 독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1번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Over the past 60 years, as mechanical processes have replicated behaviors and talents we thought were unique to humans, we've had to change our minds about what sets us apart. 자, 해서 지난 60년 동안에 past가 붙었으니까 앞으로의 60년이야, 지난 60년이야. 지난 60년 동안에 as mechanical processes, mechanical 하면 기계식, process 하면 뭐야? 과정 혹은 공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계식 공정이, 기계식 과정이 have replicated, replicate 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replicate라고 써봐. KT 들어가지 말고 원형으로 정리하자. 그래서 복제하다, 복사하다 이런 뜻이야. 카피라는 단어를 조금 좀 세련되게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replicate가 되는 거지. 기계식 공정이 뭘 복제했었어? 자, 근데 하나 시제, 선생님 말 따라해봐. 시제를 따져보자. 자, have replicated는 현재야, 과거야, 아니면 현재 완료야? 왜 내가 그런 식으로 설명했냐? 현재 완료는, 선생님 말 따라해봐. 현재 완료는 과거의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선개념. 그러니까 전개념이 아니라 선개념이에요. 왜 그렇게 설명했냐면, 자, 과거는 과거의 시점만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전개념이야. 그런데 현재도 현재의 시점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전개념이야. 그런데 현재 완료는 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를 쭉 이어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 시점에만 복제했다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복제하고 있었다는 거야. 얼마 동안? 60년 동안. 그렇지. 뭐를? behaviors and talents 한 뭐야? 행동과 어떤 재능을 복제해 왔었다. 근데 이 behaviors and talents는 어떤 행동과 재능이냐면 we thought, 즉 talent와 we thought 사이에 목적격 관계라면서 대신한 위치가 생략되는 거야. 빨리빨리 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행동이나 재능이 were unique to humans. 자, 이제 주어 동사 파악해봐. we thought는 괄호로 묶어야지. 왜냐하면 앞에 말을 수식해주는 어떤 하나의 삽입절이니까, 수식절이니까. 그러면 내가 괄호로 묶은 부분은 없다고 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behaviors and talents가 주어고 were가 동사고 unique가 보호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해석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었어? 그 행동이나 탤런트가, 재능이 were unique to humans 한 뭐야? 이건 인간에게만 있는 어떤 하나의 독특한 것이라고. 그래서 인간에게만 뭐라고 그랬어? 있는 것이다. 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떤 기계식 공정이 그것을 복제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면 뭐야? 기계가 따라잡았고 뭘 복제했다는 거야? 인간을. 인간의 어떤 독특한 행동이나 독특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복제해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 다음 뒤에 해석. 그리고 we have had, 우리는 we have had to 한 뭐야? 뭐 해야만 했었다. 여기 봐. 선생님 말 따라요. have had to. have had to의 본질이 뭘까? 생각해봐.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일단 had to는 뭐야? 따라해봐. must의 과거다. 원래는 과거 분사인데 이게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따라해. must의 과거. have to, has to의 과거. 즉 뭐뭐 해야만 한다의 과거 분사 형태지. have had to는 뭐야? 현재 완료지. 그러니까 must의 현재 완료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왜 현재 완료형을 썼어?
앞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60년 동안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앞에 have replicated도 현재 완료를 썼던 것이고, 그리고 have had to도 현재 완료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복제해 왔었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만 했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를 해야만 했었어. 이런 거지. 뭘? change한 뭐야? 바꿔야만 됐었다. 뭐를? our minds한 뭐야? 우리의 어떤 정신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됐었다. 선생님이 해석하는 방식을 배워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인드를 뭐라고 해석했어? 어떤 사고방식? 이렇게 해석했어. 뭐에 대한 사고방식? 참고로 잠깐만, 내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마인드라는 단어가 지문에 쭉 봐봐. 어떤 문장이 또 나오고 있지? 3번 문장이 또 나오고 있잖아. We are not the only mind. 거기서 mind라는 단어의 해석이 조금 어려워졌어.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의역해내는지가 좀 관건이었다고. 어쨌든.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문장.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만 됐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됐어. 뭐에 대한 사고방식을? 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을? What sets us apart? Set apart. 위에다 써봐. set 목적어 apart 그러면 목적어를 따로 떼어두다 혹은 구별하다 이런 뜻이야. 목적어를 따로 떼어두다, 구별하다. set 목적어 apart. set apart.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여기서 us는 누구야? 인간이지? 휴먼이지? 휴먼 beings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던 것. 즉 우리 인간을 뭔가 다르게 만드는 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됐었다. 자, 이제 해석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뭔 말이야? 여기 봐봐. 왜 지난 60년 동안에 했냐면 이거는 뭐에 관한 글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mechanical, 기계는 어떤 기계를 의미하는 거야? 밑에 쭉 읽어봤으니까 내가 알 거 아니야. 뭐야? AI죠. AI가 뭐의 약자입니까? 따라해봐.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무슨 뜻이야? 인공지능이죠. 실제로 왜 60년이냐면 대략 한번 생각해봐. AI가 최초로 개발된 게 미국 MIT의 그 MIT 공과대학의 교수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959년에 최초로 AI를 개발했어. 그 1959년, 60년대로 해봐. 지금 2023년이고 대략 60년이지.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초로 개발된 이후부터 지금 현재 동안 꾸준히 밑에 보지 말고 두 가지 얘기해. 선생님 말 따라해봐. 한 번 읽었던 내용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그 의미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자. 그래야 독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랬어. 자, 생각해봐. 지난 6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 첫 번째, 복제했었어. 우리 인간이 기계를 복제한 거야? 기계가 우리를 복제한 거야? 그게 우리를 복제한 거지. 지금 여기서 기계는 누굴 의미한다고? AI. 그러니까 복제한 거야. 뭐를? Talents and behaviors. 뭐 순서는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behaviors and talents는 어쨌든 행동과 지능을 복제했어. 근데 이 행동과 지능은 우리 인간이 뭐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었던 행동과 재능이에요. 야, 이건 뭐 어떻게 감히 기계 따위가 어디 인간을 따라해? 아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맞아,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 즉 유니크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AI가 어떻게 했다고? 그대로 복제했다. 그다음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어가 우리로 바뀌었지. We've had to change our minds.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됐었어. 어쩔 수 없어. 이거 필연적인 거지. 그러니까 AI가 똑같이 복제하다 보니까 인과관계. 그러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긴 거야. AI가 너무 똑같이 복제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지. 뭐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야. 그 기계 따윈 AI에게는 없죠. 지가 아무리 훌륭한 컴퓨터를 하더라도 그래도 감히 어떻게 기계가 인간에게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됐었다. 지금 이 글의 주인공이자 이 글의 중심 소재는 AI에 관한 글이지. 맞아? 이 AI에 관한 내용이 수능 지문이나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몇 번 나왔었고, 그리고 올해나 내년 수능 시험에 AI나 혹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어떤 배경 지식의 수능 지문 내용이 반드시 나올 거야.
미리 예언해 줄게.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어떤 예견하고 예언할 수 있는 거, 선생님 무슨 예언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수능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해봤어.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선생님 말 따라요. 수능 지문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문화적 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헤쳐나가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이슈들, 사회적 이슈, 그거라는 이슈에 관해서 반드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필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어쩔 수 없지. 뭐 싫든 좋든 간에 맞이해야만 돼. 그래서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AI에 관한 지문이 앞으로 수능 지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었어.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할게. 그 언제쯤이었나? 선생님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꽤 오래전인, 근데 이게 꽤 분명히 오래전인데,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아. 그 얘기는, 이게 별거 아닌 사실이었으면, 꽤 오래전 일이었다면 이게 분명히 잊혀질 텐데, 선생님 기억 속에 분명히 얼마 안 된 듯한, 분명히 오래된 일인데, 일로 남아있다는 거는 굉장히 선생님 머릿속에서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니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야. AI와 그 다음에 이세돌의 세계의 바둑 대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참고로 이세돌 씨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바둑 거의 1위를 찍었지. 아니,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면 돼. 전 세계 1위를 찍었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의 바둑 천재였다. 영재급.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임 자체가 다른 어떤 단순 게임과 다르게 생각의 수가 어떤 그 수싸움이, 그렇죠. 이건 뭐 거의 수천 가지라고 나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무한대라고 들었는데, 그 분야에서 완전히 거의 신의 경지까지 다다른 이세돌 씨를, 내가 정확한 용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때 AI를 알파고라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고와 어떤 이세돌의 어떤 세계의 바둑 대결,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 그때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걸 생중계로 거의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대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에이 설마 이러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 야, 지가 아무리 뭐 똑똑한 AI 그때 당시 좀 생소했었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에이 어떻게 이세돌을 이겨 감히. 그리고 바둑을 다른 게임도 아니고 에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 개발렸죠. 근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4승 그러니까 AI가 4승하고 이세돌 씨가 1승 했던 것 같아요. 4승 1패.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1패는 둘 중에 하나. AI가 잠깐 져준 거다. 만약에,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져주기 뭐 어떻게 져줘.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이야. 나는 AI가 져줬다 해도 소름 끼치는 얘기고요. 안 져준 것도 소름 끼치는 얘기야. 일단 안 져줬다는 건 뭐야? 역시 기계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져줬다면, 지금 내가 엄청난 이 지문의 정답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져줬다면, 이건 실로 놀라운 얘기죠. 우리의 어떤 기계나 AI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깨버리는 장면이지. 져줘? 약간 불쌍해 보였어, 그날? 이세돌 씨가? 알파고가 보기에? 기계가, AI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거기까지 어떤 능력이 다다랐다. 야, 선생님 말 따라해봐. 약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감정. 이건 우리는 여태까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능력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AI가 여기 이 첫 번째 문제에 나온 대로 그대로 replicated 해서 복제해서 그런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져줬다?
어쨌든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내 소름 돋는다 그랬어요. 그다음 또 이제 두 번째 그 4승 1패, 1패의 원인은 뭐냐? AI가 왜 졌냐? 이제 우스갯소리를 누가 어떤 인간이 확 열쳐받아가지고 잠깐 전원을 뽑았다. 거기서 전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왜냐하면 일단 AI는 오류가 없으니까 인간과 다르게. 인간은 얼마든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그때 전 국민이 그 TV로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들은 다 같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까도 뭐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세돌이 뭘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였어요. 어떤 인간의 어떤 히어로이죠. 맞아? 인간 대표이지. 이걸 그냥 개발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선생님조차도 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진짜 더러웠다고. 이거 뭐야 이거. 이제는 이런 거 한낱 인간이야 이런 거지. 두 번째 문장 보자. 자, as we부터 읽어보자. 시작. As we invent more species of AI, we will be forced to surrender more of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해서 더 많은 종의 more species of AI 한 뭐야? 더 많은 종의 즉 더 많은 종류의 AI가 발명되면서 예전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알파고라는 AI의 한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제2의 알파고, 제3의 알파고 여러 가지 종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AI가 발명되겠지 하면서 어떻게 돼? We will be forced to 하면 우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분명히 어떤 일종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압박을 받을 것이다. 뭐에 대한 압박? To surrender. 자, surrender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아니, forced도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이런 단어를 하나하나 놓치면서 해석하는 거는 큰 문제라고 그랬잖아. 야, 필자랑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를 그냥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도 아니고 지금 뭐야, 지금부터. 그냥 깎아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 분명히 이렇게 되면 뭐야?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야. 어떤 압박? 항복해 이 새끼야. 따라해봐. surrender. 항복하다. 굴복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야.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 거야? 한낱 기계인 AI가 인간한테 지를 만들어준 주인한테 굴복해 이 새끼야. 이해했어? 뭐에 대해서? 뭘 굴복하라고? More of 이하에 대해 더 많은 of 이하를 굴복하라는 거지. What is supposedly? 자, supposedly 동그라미 치고 probably, perhaps 같은 말이야. 아마도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런 추측성 표현을 앞으로 수능 지문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랬어? 100% sure. 100% 확신에 찬 표현이라고 읽어내라고 그랬지. 즉 필자는 표현은 겸손하게 하고 있지만 확신하는 거야. 자기의 여태까지 지식에 의하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거야. 맞아? 뭐에 대해서? Unique about humans은 뭐야? 인간에 대한 어떤 독특한, 즉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유일한 재능, 인간만의 어떤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굴복해야 될 거야. 이 글을 쓴 필자는, 글쓴이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 분명히 있어. 수능 지문은 단 한 지문도 예외 없이 반드시 있어. 다시 한번 뭐가? 필자가 강조하는 면이, 그러나 필자의 의도가, 필자의 주장이, 그리고 따라해봐. 첫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다면 그것이 두 번째 문장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하는 독해 공부를 유기적 독해라고 그래. 따라해봐. 유기적 독해. 이런 보통 문장과 문장을 붙여서 읽는다라고 하잖아. 붙여서 읽는 사람이 국어 비문학 독해도 잘하는 것이고 영어 독해도 잘하는 거야. 좀 붙여서 읽어봐. 잘 생각해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어떤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 혹은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다면, 즉 재진술이지. 재진술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재진술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명심해. 나는 바로 설명해 줄 테니까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현장 강의든 인강이든
반드시 이 수업 끝나고 나서 5번 이상 반복해서 복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수업을 체화시키지 않으면 나한테 오늘 들은 수업이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지문 맨 위에서 5번 이상 복습. 그거 안 할 거면 앞으로 절대 수업 듣지 마. 어떤 도움도 안 될 거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네가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끄덕끄덕 하는 거지. 네가 애시당초 처음에 선생님 도움 없이 읽어봤을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얘기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잘 메모했다가 복습하라고. 자, 바로 얘기해 줄게. 현관문 쳐봐. 1번 문장에서 Behaviors, talents, and talents with thoughts were unique to humans. 현관문. 그냥 닦아놓고 유니크라는 단어는 두 번째 문장에서 그냥 또 그냥 닦아놓고 바로 그냥 나오고 있잖아.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 어떤 부분에다 형광펜을 치고 어떤 부분에 재진술되고 있는 거야? 딱 알아차려야지. 뭐야?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똑같은 색깔 펜으로 형광펜.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어떤 부분을 반복하고 있어. 어떤 내용을. 선생님 말 따라해봐. 반복하고 있다면 필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낚아채야지. 우리가 형광펜 친 부분이 뭔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해석해봐. 시작.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그런 독특한 어떤 행동과 재능.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아마도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데 내가 아마도 그러면 이건 100% 확신에 찬 표현이 없으니까 뭐야?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야. 야, 기계에만 있는 것이야?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야? 지금 우리가 형광펜 친 부분의 공통점이 뭐야? 이걸 한 단어로 옮겨라. 잘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지금 형광펜 쳤던 두 군데의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공통 분모를 뽑아내자면 뭘까? 다 같이 생각해봐. 뭐야? human. 이걸 조금 더 세련된 단어로 하면 humanity. 인간성 혹은 인류의 인간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인간적인 면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인간만의 유니크한 behaviors and talents를 얘기하는 거지. 누구에게는 없는 AI, 기계에게는 없는. 분명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어떤 공통점이자 필자가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맞습니까? 그럼 그게 정답 아닐까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선생님 말 따라해봐. 빈칸은 아무데나 뚫지 않는다. 빈칸은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빈칸 자체가 내가 엑기스라고 그랬지. 일종의 엑기스로 압축해내는 거니까. 근데 humanity라는 단어는 혹시 그 빈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이자 혹은 이 글 전체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아닐까요? 그러면 정답을 고를 때 humanity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오바 같냐? 선생님 한두 문장만 읽고 답을 찾아내는 건 그건 좀 너무 그래? 이거 잘 몰랐냐? 빈칸은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자, 선생님이 풀어낼 수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다. 네가 실전 시험 볼 때 네가 풀어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그때 지금 선생님은 답을 어떻게 지금 구했어? 얘기해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뭘 했어? 곰곰이 생각해봤지. 뭘 곰곰이 생각해봤어? 필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뭘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AI나 인간이나 다 거기서 그냥 도찐겠지. 다 비슷해 뭐. 다 비슷한 종이야. 비슷한 스피시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니? AI와 인간은 분명히 다르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통념이라고 해도 되고 또 일종의 우리의 어떤 인간만의 어떤 최후의 보루. 마지막 희망이지. 맞아? 우리가 이세돌 씨한테 걸었던 마지막 희망이 뭐야? 에이 그래도 어떻게 인간을 쫓아와? 그걸 한 단어로 뭐야? humanity.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고를 땐 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까지 얘기했다. 세 번째 문장 보죠. Each step of surrender, we are not the only mind that can play chess, fly a plane, make music, or invent a mathematical law, will be painful and sad. Each step of surrender. 항상 항복할 때는 단계가 있지. 맞아? 네. 단계별로 하나하나 포기하고 하나하나 굴복당하는 거야. 첫 번째 뭐야? 바둑에서 먼저 굴복했지. SBS인가 어디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능한 골퍼인 박세리 선수랑 AI랑 골프 대결을 그냥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찾아봐. 했는데 박세리가 졌죠. AI한테. 그러니까 이게 골프도 지고 이제 이게 뭐야? Each step of surrender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나하나 다 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예전에 농담상 이런 얘기 했잖아. 선생님이 지금 20년 동안 강의하고 선생님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쩔어요. 야, 이런 수능 영어 독해 강의를 야, 이게 감히 기계 따위가 AI가 나를 흉내낼 수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럴 거예요. 교실 문 열고 들어오면 야, 삐리삐리 꺼져. 지금부터 내가 수업할 거야. 그리고 내가 에이 뭐 이 새끼 장난치다 진짜. 야 네가 내 20년 동안의 짬을 네가 따라한다고 이 자식이. 야 나 오션이야. 근데 가만히 한 20분 30분 수업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새끼가 나보다 잘하네. 그럼 은퇴해야죠.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결코 나보다 못할 거라는 믿음은 나한테 없어요. 난 이세돌이 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AI가 인간의 암을 진단해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치료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암이나 에이즈 같은 심각한 질병은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법이자 치료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안 걸리면 그것도 뭐 말기암 환자 거의 죽는 게 당연하다듯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 혹시 이러지 않을까? 야, 니네 인간들, 아유, 이런 어리석은 존재들, 아유, 이런 미개한 존재들. 니네 그 몇천 년 동안 해결 못했지?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암으로 죽는다는 거는 옛날 중세 유럽에서 무슨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이게 다 떼죽음을 당했던 거.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에는 그런 일 없잖아요. 물론 뭐 없긴 왜 없어요. 사실 코로나도 그런 거죠. 야, 니네 코로나 해결 못했지, 암 해결 못했지, 에이즈 해결 못했지. 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선생님 말 따라해봐. 일종의 양날의 검이다. 과학의 양면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무슨 긍정적? 이제 암으로 죽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되게 웃기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폐암이나 뭐 어떤 말기암에 걸려 죽었어요. 췌장암이나. 그래서 내가 죽은 지 한 5년 뒤에 인터넷상이나 뉴스에서 난리가 난 거야. 폐암과 췌장암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나왔다. 치료법이 개발됐다. AI가 만들었다.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개죽음이죠. 난 억울해 미쳐. 야, 그러니까 5년만 참았으면 산 건데. 그럼 이거는 엄청 긍정적인 측면이지. 근데 이걸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자면 뭐야?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중에서도 정말 그 수재들, 정말 그 똑똑한 의학 박사님들이 아무도 뚫어내지 못했던 해법을 AI가 단 몇 년 만에 확 뚫어버릴 수도 있는. 이건 진짜, 내가 그랬잖아. 인간이랑 비슷해지거나 우위에 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우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건가?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봤었던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상과학영화 같은 데서 흔히 등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기계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거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매번 우리가 하나씩 서라운드 하는 거지. 우리는 we are not the only mind한 뭐야? 유일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맞아?
어떤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that 이하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야. 체스를 둘 줄 알거나 fly a plane 하면 뭐야? 비행기를 날릴 줄 알거나 그 다음 make music 음악을 만들어내거나 or invent a mathematical law 수학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명할 줄 아는 그런 유일한 존재.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걸 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다. will be painful and sad 하면 뭐야? 결국 고통스럽고 슬플 것이다. sad 할 것이다. 야, will be 주어가 뭐냐? each step of surrender. 그런 스텝 하나하나가, 그런 단계 하나하나가 아주 고통스럽고 슬플 것이다. 왜? 다시 이세돌 그 바둑 얘기해봐. 전 국민이 어떻게 쳐다봤다고? 아, 설마 했다니까? 근데 완전히 개처발리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그날 내가 그랬잖아. 기분이 묘하고 아주 심지어 슬프기까지 했다니까? 처참하고 참담하고. 맞습니까? 여기서 왜 painful and sad라는 표현을 쓰는지 알겠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 3번 문장에서 결국은 필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생각도 못하는 얘기해 줄게. 지금 설명할 거야. 봐봐. 일단 현관문에 쳐봐.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봐. Play chess. Fly a plane. Make music. Invent a mathematical law. 자, 원래는 이 네 가지는 다 어떤 하나의 사례들이지. 뭐에 대한? Each step of surrender에 대한 사례잖아. 사례를 통해서 주제를 잡아내야 되는 거지. 즉 일반화시키고 포괄적 의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문장은 특별히 내가 예시, 하나의 사례들의 형광펜을 치라고 그랬어. 왜? 너 생각해봐. 체스를 둔다거나 비행기를 만들어내거나 이건 오로지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지문에서도 얘기했잖아. 지구상의 그 수많은 종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종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태까지. 인간만. 즉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설명할까? humanity. 의 재진술인 거야. humanity를 humanity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즉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걸 잡아냈어야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 아, 빈칸 봐봐 빨리. 빈칸에 humanity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반드시 답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그걸 즉 이 빈칸에 대한 정답에 대한 이유 근거 힌트를 도대체 몇 군데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봐.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각각의 문장에 계속 힌트를 주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게 틀려? 이렇게 힌트를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틀려? 너네 뭐 심각한 문제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해봐. 제발 생각하면서 읽자. 좀 의식적으로 읽으라고. 사고력 독해라고 했잖아. 따라해봐. 사고력 독해. 사고하면서 읽으라고. 아, 그냥 체스를 두는 거구나. 그냥 비행기를 날리네?가 아니지. 이 말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결국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어. 것이었어. 인간만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이제. 근데 웬걸? 이제는 AI가 그걸 그대로 복제했어. 이제는 인간만이가 아니지. 이렇게 설명 인간도 할 수 있지만. 맞아? 4번 문장 읽어봐. 시작. We will spend the next 3 decades, indeed perhaps the next century, in a permanent identity crisis, continually asking ourselves what humans are good for. 해석해봐. 우리는 we will spend 소비하게 될 것이다. 보내게 될 것이다. The next 3 decades 하면 뭐야? 따라해봐. decade. A decade. 그러면 10 years를 얘기하는 거야. 10년이야. 따라해봐. decade. 그러면 3 decades 하면 뭐야? 30 years지. 30년이야? 뭐 이 정도 기본적인 단어로 외워놓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해석해봐. 앞으로 the next. 앞으로 올 30년 동안. 지금 이거 과거에 대한 얘기야? 미래에 대한 얘기야?
아니 next라고 그랬고 we will spend라고 그랬잖아. 앞으로 미래 30년 동안 그리고 indeed 실제적으로 사실은 perhaps the next century 아까 내가 슬쩍 얘기했는데 century 한 세기는 몇 년이라고 했어? 100년이지. 그러면 딱 어떻게 해석하면 된 거야? 30년에서 100년 동안은. 그러면 이 한 세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보통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어떤 하나의 생애 주기를 얘기하는 거지. 동안 우리는 스펜드하면 뭐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시간을. 이는 permanent identity crisis는 뭐야? 영구적인, 영속적인 identity crisis, 정체성 위기. 잘 해석 안 됐으면 빨리 쓰고 외워. 정체성 위기를 영어로 identity crisis. 너 아이덴티티가 뭐야 이거야. 근데 생각, 야, 왜 정체성 위기라고 했냐?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영역을 AI가 다 해내. 그럼 생각, 야, 인간은 뭐냐 그럼? 뭔데? 그다음 그 질문이 왜 여기서 뭐 30년, 100년 이런 얘기 왜 나온 거야? 야,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까? 그런 어떤 의문점이, 그런 고민이 하루아침에, 아, 이거구나. 아, AI는 이거고, 인간은 이거야. 또 그렇잖아. 이제 AI나 인간이, 잠깐만. 선생님이 그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선생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상상하면서 궁금했던 거 있잖아. 뭐, 화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어떤 인조인간 로봇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해. 그런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내가 봤었던, 니네도 뭐 몇 편 보는 영화 있을 거야. 앞으로 미래는 결혼, 지금 가뜩이나 저출산에다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봐. 이제 모든 걸 인간이랑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다면은 거의 결혼을 왜 하냐? 아니, 선생님 그래도 기계랑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우리 그 영화에 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AI 제작 회사에 가서 저는요 제 미래 신부감으로 미래의 남편으로 이렇게 훈남에다가 쭉쭉 빵빵에다가 그다음 이제 외모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실속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거니까 그 대신 마음이 좀 따뜻한 AI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랑 좀 성격도 비슷하고 저랑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 좋아하는 여자를 좀 만들어 있어요. 남자를 좀 만들어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면 근데 선생님 기계는 차갑죠? 아니 체온도 걱정하지 마. 인간이랑 똑같지. 아니 그것도 보완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네가 좀 만약에 체온이 좀 차. 그럼 네가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면 걔가 너보다 약간 체온 조절을 다 되는 거야. 그럼 결혼을 왜 합니까? 귀찮게? 그리고 출산을 애를 왜 낳아요? 귀찮게? 이런 세상이 오는 거야. 그럼 인간이라는 어떤 지금까지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간만의 어떤 프라이드, 어떤 인간만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완벽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풀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0년, 100년 permanent 이해합니까? identity crisis 이거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빡빡 다 들어와요. continually asking ourselves 지속적으로 우리는 묻고 있다. 누구에게 뭐를? ourselves라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의 간접 목적어에게 what 이하라는 직접 목적어로 하나의 사형식 구조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우리 자신에게 직접 목적어를 what humans are good from 도대체 그렇다면 인간은 뭐에 좋은 거야 도대체?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야?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AI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4차 산업혁명 그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만들어질 아니 그 100년 200년을 솔직히 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희망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나마저 얘기하면서 정체성의 위기가 오긴 하는데
그냥 빨리 온다는 건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디스토피아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 그 다음 좋게 표현하면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What humans are good for. 이거 봐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거야. 인간은 인간의 장점이 뭐야? What are they good for? 걔네 뭘 잘하는 거야, 인간은? 선생님, 그래도 인간은 어떤 인간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한 감정을 활용해서 어떤 그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던 글로, 그것도 다 AI 다 할 수 있다니까? 왜 자꾸, 지금도 하고 있잖아. 왜 자꾸, 너 고정관념이야, 이제. 고정관념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사항이지. 근데 희망사항은 금방 깨질 거야. 그러면 진짜 오늘 소름이 주제라고 그랬는데, 소름 돋는 얘기는, 그럼 네가 AI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얘기하다 말았구나, 아까. 네가 AI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어떤 엄청난 슈퍼컴퓨터, 그리고 전 세계 AI를 다 통제하고 있는 슈퍼 AI야. 그걸 뭐라고 이름 지을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빅 AI, 빅 브라더. 빅 브라더 하면 보통 이게 큰 형만 생각하는데, 원래 그것도 아까 오늘 자꾸 그 책이 언급되네요. 실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1984라는 책에 빅 브라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 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사실은 큰 형의 의미 아니라 독재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AI 중에 AI, 빅 브라더야. 그리고 인간들 하는 꼬락서리를 한 세기, 두 세기 동안 쭉 지켜봐. 근데 인간은 보니까 지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는 짓거리라곤 계속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골칫거리야. 이것들 때문에 지구온난화 각종 환경 오염 계속 심각해져 막. 내가 볼 때 AI만, 우리 로봇들만 딱 있으면, 내가 AI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들이 지금 보니까 인간들이 이게 지구에 굉장히 암적인 존재들이야. 내가 너무 나갔니? 그래? 너무 나간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 지문을 너무 정확히 읽고 있는 거 아닐까? 똑바로 들으라고. 그럼 네가 AI라면 인간들은 진짜 한번 제대로 나가볼까? 확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 도대체 이거 얘네는 지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앞으로 떠받치고 섬겨야 돼? 내가 너희보다 더 뛰어난 종이 되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그건 좀 아닌데? 지금까지의 이제 몇 번 문장 우리 읽고 있었어요? 4번 문장이죠. 계속 필자의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뭐야? 어떤 기쁨, 긍정적인 측면이야? 아니면 어떤 걱정과 굉장히 우려 섞인 메시지? 후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 정리해보자. 자, 읽어보자. 시작. If we aren't unique toolmakers or artists or moral ethicists, then what, if anything, makes us special? 자, toolmaker 하면 도구를 제작하는 사람, 도구 제작자. 그 다음에 ethicist 하면, ethic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잖아. 도덕, 윤리, 이런 거 있잖아. ethics 하면 윤리학. 그럼 ethicist 하면 행위자니까 뭐야? 윤리학자지. 도덕학자. 모르는 단어 없잖아. 이제 해석해봐. 시작. 우리가, we aren't unique. If we aren't, unless we are unique. 한 뭐야? 우리가 그렇게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떤 존재? toolmaker, 도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존재라던가 artist, 예술가라던가 moral ethicist, 뭐야? 도덕 윤리학자가 아니라면, 즉 이 안에 함축된 의미가 뭐야? AI가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했어? AI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복제해내고 인간과 똑같이 할 수 있다면 what if anything 도대체 what 무엇이 makes us special한 뭐야?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도대체 인간만의
어떤 특별한 면이자 인간만의 특별한 재능, 탤런트. 그건 뭐야 도대체? 야, 니네 여태까지 인간 잘난 체하고 지구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왔지?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잘난 체할 시간도 별로 없어, 이제. AI가 똑같이, 아니, 더 잘 해낼 텐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AI가 하고 있다니까? 인간들의 암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치료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소름 돋는 게, 내가 어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의사야.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이 친구들이랑 막 술을 완전 떡이대로 겁나 처먹었어. 그래서 근데 오늘 딱 스케줄 잡힌 게 한 4시간, 5시간 굉장히 중대한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어제 뭐 숙취라던가 오늘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눈도 약간 침침하고 손도 약간 떨리고 해서 수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AI는 어때? 그런 거 없지. 1년 내내 똑같지. 한결같지. 뭐 심각한 기계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충전만 잘 돼 있으면 계속 똑같이 시술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또 하나. 인간은, 잘 들어봐. 인간의 어떤 경험과 통찰력과 그 다음 직관력이라고 그래. 인간만이 갖고 있었던 거지, 여태까지. 근데 이 직관은 굉장히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 경험이 한 3, 40년 된 아주 유능한 의사야. 그러면 초짜 의사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직관력을 갖고 있겠지. 즉 환자 상태만 딱 보면, 한눈에 딱 보면 눈동자만 봐도 아, 이 사람 좀 약간 심각하다. 이건 초짜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게 직관력이야. 근데 직관력에 이것도 양날의 검이야. 양면성인데 직관력을 또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의 직감으로 치료하는 거야. 찍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왠지 이러이러한 데이터로 볼 때 왠지 내 직관으로 볼 때 암일 것 같아. 그래서 인간 의사들은 실제로 암 같은 질병에 대한 굉장히 오진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니네 상식과 다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진으로 잘못 치료받아가지고 죽은 환자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종의 의료사고죠. 그런데 이놈의 AI 닥터는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의학 박사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의학 박사들의 자료를 걔한테 다 집어넣어. 그래서 인간보다 오류가 확 떨어지는 거야. 인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 인간이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30년, 40년, 50년간의 의학 경험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이제 인간 의사도 얼마 안 남은 거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하면 단 한 가지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 족족 다 틀릴 수 있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도 다 예측일 뿐인데 이것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난 틀렸으면 좋겠어.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는 기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의 마지막 희망일, 쓸데없는 희망. 들어봐. 그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자주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나이브라는 단어가 있어. 인간의 나약한 어떤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거야. 기계는 나약하지 않죠. 감정이 없어요. 그날 어떤 생각이 그 기분의 기복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요. 피도 눈물도 없죠. 5번 문장까지 읽었죠. 네. 그런데 6번 문장에서 다 느꼈던 면, 그래 5번 문장까지는 어찌 선생님이랑 약간 비슷하게 이해했어. 뭐 그렇다 쳐. 그런데 6번 문장 7번으로 갑자기 이건 뭔 말이야? 읽어보자고 생각하면서 시작. In the grandest irony of all, the greatest benefit of an everyday utilitarian AI will not be increased productivity or an economics of abundance or a new way of doing science, although all those will happen. 단어 설명해 줄게. grandest 위에다가 grand라고 써봐. 동그라미 치고 grand. 어떤 장엄한, 웅장한 이런 뜻이지. 그 다음 irony. 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아이러니하게도 이러잖아. 역설적이게도. 뭐라고? 따라해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이걸 영어로 뭐라고 따라해봐. irony. 그러면 야, 이거 봐. 잘 들어, 도균아. 너 지금 전국에 네 이름 호명됐다. 좋다니까. 편집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도균.
서울고등학교 고3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네가 이럴 줄 알아. 너 지금 인정했잖아. 나 편집 안 할 거야. 다 봤죠? 못 봤어요. 아니, 봤어요. 제가 댓글을 달게요. 댓글에 신상을 확실히 털어주세요. 털어야죠. 털어주세요. 혈액형까지. 야, 그래서 여기 봐봐. 너 때문에 잊어버렸잖아, 이씨. 이것도 편집 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이러니. 아이러니 하잖아, 이 새끼. 맞아. 이것도 그대로 할게. 괜찮지? 앞으로 내가 유튜브 영상은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게 나다. 어? 그 틱톡도 자, 아이러니. 잘 들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이 문장 읽기 전에 내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선생님 어느 정도 이해됐는데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니, 지금 이 문장부터 미쳐버리겠다고. 아니, 이게 앞에 내용이랑 전혀 이렇게 매치가 안 된다고. 거기까지 설명하다가 내가 지금 아이러니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 잘 들어봐. 야, 선생님 말 따라해봐. However, but, conversely, 무슨 nevertheless, nonetheless 이런 역접 연결사를 닦아놓고 줘야만 너는 역접인 줄 알겠니? 너 기억해. 이런 킬러 문항이나 빈칸 문제, 이건 킬러 문항의 목적이 뭐냐? 변별하는 게 목적이지. 즉 틀리게 하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야, 넌 그래도 공부 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너 정성을 좀 봐줘서 좀 너는 맞추게 해줄게, 이런 거라고 해서 너 변별은 짤 없는 거라고 그러지. 그러면 킬러 문항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평가원의 취지에, 출제 의도에 맞게끔 하려면 틀린 게 목적이지. 그래서 기억해. 킬러 문항은 종종 분명히 역적 관계인데 역적 연결사를 닦아놓고 안 줘. 이거 좀 센스 있게 받아들여야지. 아니 네가 왜 여기 멘붕이 왔냐면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 그리고 네 생각이랑 반대되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는 거고, 실제 그랬던 거고. 그럼 좀 센스를 활용해서 in the grandest irony of all, 형광펜 치고 이퀄 표시하고 however라고 필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일종의 역적 연결사인 거지. 그리고 빨리 필기하고 선생님 말 들어봐. 한 가지 더 설명해 줄게. 자, 이 현장 강의나 니네 인강 듣는 학생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선생님 말 명심해. 선생님 말 따라해봐. 순진무구하게 독해하지 말자. 꼭 기억해. 네가 백날 however 역적 연결사 이렇게 외워봤자 막상 올해나 내년 수능 시험에서는 however? 난 그런 표현 안 쓸 거야. 다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변별력 다시 한번, 아까 변별력의 정확한 정의가 뭐라고 했어? 틀리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역적 관계는 분명히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를 안 쓴 거지. 그래서 이런 거죠. 언어적 센스가 필요하다. 역적 연결사가 없더라도 이거 분명히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으면 거기다 아이러니라는 단어에서 잘 생각해.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다. 보통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쓰냐?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야.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아이러니하다 그러잖아. 이거 좀 넌센스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빨리 이게 진하게 이게 맛 화살 표시해야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야, 정리해봐. 니네 인강 듣는 애들 정리해. 1번에서 5번 문장까지를 크게 양쪽을 괄호로 묶어봐. 형광펜으로. 운 띄울 테니까 니네가 그 다음 얘기해봐. 이 1번에서 5번 문장, 즉 글의 전반부라고 써봐. 맞아? 그냥 A 문단을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6번에서 7번 이 마지막 두 문장은 B 문단을 하자. A 문단은 운을 띄울 테니까 그 다음 얘기해봐. 선생님을 따라봐. 이 글의 중심 소재 AI에 대해서 하나의 통념적인 걸 얘기하고 있었냐? 통념과 반대냐? 통념이라고 봐야지. 다시 한번. 선생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너 다 알고. 야, 역적 연결사 앞에 게 중요하냐? 뒤에 게 중요하냐?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는 뭐냐?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뭐냐? 플러스지. 서로 반대되는 거지. 그 다음에 통념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해봐. 야, AI 하면 우리가 항상 이거 봐. 다시 이세돌 바둑 세 개의 바둑 대결을 생각해보라고. 그때 기분이 어땠다고? 다 전 국민이 다 좋았다고? 그날 뭔가 이렇게 찝찝했다니까. 뭐지 이거?
요즘 진짜 인간은 한낱 나약한 존재 다 발리는 거야 이런 거지 기계한테. 그게 통념이잖아. 그래서 A 문단은 어떤 마이너스의 의미로 정리해야 돼? 플러스의 의미로 정리해야 돼? 마이너스지. 그게 하나의 통념이자 마이너스의 의미라고. 근데 however 6번 문장 in the grandest irony of all. 야, grandest는 최상급이지. 야, 이건 그냥 조금 아이러니한 거냐 아니면 겁나 아이러니한 거냐. 야, 이거는 역대급 아이러니야 임마 이런 얘기야. 최상, 내가 뭔가를 비교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를 필자가 엄청 강조하는 거라고 했지. 그런 거를 왜 얘기할 때만 알아차리냐고. 아, 최상급을 썼네? 오늘 혹시 이 6번, 7번 문장 이 글의 주제문 아니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완전히 어떤 의미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알아차렸어야지. 뒤에 해석해봐. The greatest benefit 하면 뭐야? 가장 큰 혜택은, 장점은 모든 날에 of an everyday, 일상적이고 utilitarian. 거기다 써봐. equal 표시하고 practical, 실제적인, 실용적인. 거기에 utilitarianism이라고 써봐. 철자가 좀 긴데 utilitarianism이라고 써봐. 이게 우리말로 공리주의라는 뜻이야. 밴덤 있잖아, 밴덤. 공리주의. 얘기해봐. 시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utilitarianism. utilitarian 하면 뭐야? 그러니까 결국 공리주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인간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측면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어떤 안녕과 행복을 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맞춰져 있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will not be increased productivity 하면 뭐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 나 동그라미 쳐봐. 별표 하나 해봐. 부정어라고 써봐. 부정했으니까. 야, AI는 뭐야? 인간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오직 인간의 행복만을, 인간의 발전만을 위해서 과학 일변도로 달려가겠지. 그거의 어떤 비유고 상징이지. 맞아? 해석해봐. 일상적이고 그런 실용적인 AI의 가장 큰 장점은, 니네 혹시 작년 2023학년도 오답률 1위 빈칸 34번 지문 기억나냐? 기후변화 문제? 거기서 it is not that 하고 뒤에서 뭐라고 했어? but it is that. 벗이 없었지만 내가 그렇게 이해하라고. 나라의 법비로 이해하라고 했지. 아까 내가 동그라미 쳐 발표하라고 했지. 그럼 결국 7번 문제가 뭐냐? but 이해하지 마. 그렇게 표현해야지. 그러면 7번 문제 the greatest 앞에다 but이라고 써야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A야? not 이하부터 끝까지가 will happen까지고 6번 문장이 A고 대문자 A고 그렇게 필기하라고. 그 다음 the greatest benefit부터 humanity 그 빈칸 마침표까지 7번 문장 끝까지가 대문자 B지.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결국 뭐야? 그 일상적이고는 무슨 말이야? 이제 언젠가는 AI는 로봇가 우리 일상생활로 파고들겠지. AI 가정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AI 가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렇게 파고들다 보면 이 AI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보통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will not be increased productivity 한 뭐야? 어떤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향상된 생산성이나 or an economics of abundance 한 뭐야? 풍요의 경제야. 엄청나게 지구의 경제가 풍요로워지겠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올 수도 있겠지.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쭉 이렇게 열거되는 사례들은 앞에 A 문단에서 나왔던 어떤 우리의 어떤 우려와 걱정 어린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AI로 인한 어떤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의미예요. 플러스죠. 너 왜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해? 아니 AI 하면 전부 다 죄다 막 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막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해?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 new way of doing science 하면 아까 해석하다 말하잖아. 과학을 행하는 새로운 방식이 아닐 것이다. Although all those will happen. 비록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일이지만 7번 문장 읽어봐. 시작.
The greatest benefit of the arrival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AIs will help define humanity. 해석해봐. 결국 인공지능의 도래가 the arrival of AI. The greatest benefit은 뭐야? 주는 그런 가장 큰 장점, 이점은 뭐다? Is that 이해할 것이다. 뭐? AI가 이제 will help 도와줄 것이다. 뭐를? define한 뭐야? 정의 내리는 거지. 뭐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 멘붕이었어, 그네. 잘 생각해봐. 왜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인지, 이게 왜 이 글의 최종 결론인지. 인공지능의 도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장점, benefit, 이점은 AIs 어떤 humanity, 인간성, 우리의 어떤 인류의 를 define 하는데 will help,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AI의 장점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도와줄게. 1번에서 5번 문장, 즉 A 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 야, AI 하면 전부 다 이런 걱정, 이런 우려거리를 갖고 있죠. 그거 여러분들 통념이에요. 아니 AI 하면 왜 무조건 다 걱정만 해? 6번 문장 같은 이런 좋은 측면도 있잖아. 우리의 일상생활로 파고들어서 이제 AI가 진짜 실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얘기야. 내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어서 우리 인간을 정말 편리하게 해주고 생산성을 확대시키고 이런 단순한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니네 인간이 뭔지 알아? 다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은 철학이라는 데서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철학은 이런 거지. 우리 인간이 풀어야 될 어떤 각종 숙제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문제들. 인간이란? 너 왜 사니? 그렇지. 인간은 왜 살까? 그 다음 행복이란? 죽음이란? 삶이란? 근데 잘 생각해봐.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어떤 이슈들, 어떤 철학적 소재에 대해서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완벽하게 define, 정의 내려준 적 있나? 그랬으면 우리는 다 이미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 인간은 이러이러한 게 인간이다. 정확하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 몇 가지 빼놓고는 아무도,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 내린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선생님은 살면 살수록 모르겠어요. 내가 이 얘기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잖아. 야,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아봤는데 나 모르겠어. 넌 아냐? 야, 너 거의 뭐 제2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급이네. 난 모르겠다, 야. 살면 살수록, 이게 더 중요한 거, 살면 살수록 뭔가 조금씩 매듭이 풀리고 실마리가 풀려야 돼. 안 풀려. 더 어려워, 더. 그래? 근데 AI는 말이야, 니네 인간들이 못 풀어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풀어줄 거야. 정의해 줄 거야. 이해해? 야, 왠지 알아? 진짜 어렵죠. 이해해야 돼. 야, 지금까지 쭉 1번에서 5번 문제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 이제 최종 단계나 더 이상 설명 안 해. 잘 들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이게 포즈 시켜놓고 다시 돌려보고 또 생각해보고 해야 되네. 자, 현장 강의 얘기해봐. 지금까지 쭉 무슨 얘기 나왔어? 야, 뭐 체스를 얘기해봐. 체스를 둔다거나 뭐 비행기를 날리거나 뭐 무슨 뭐 아까 뭐라고 뭐 수학을 만들어내는 뭐 발명해낸다거나 이런 거 다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걸 AI가 너무 소름 돋게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 그래서 좀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지? 맞아? 근데 말이야, 아까 내가 계속 몇 번 반복했었던 표현이 그건 기호에 불과해.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 왜 나쁘게만 생각해? 야, AI가 앞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어떤 생산성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증가시켜 줄 것이고,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각각 파고 들어가지고 utilitarian 얼마나 실용적이고 편리한 삶을 살게 해줄지. 너 이런 생각해봐. 아침이나 저녁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AI가 개발되면 일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줄 거니까.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열려. 게다가 아까 내가 마지막 얘기야. 왜 우렸어? 그럼 봐봐. 그럼 딸랑 마지막 두 문장 비문단과 그 다음 앞에 다섯 문장의 분량을 생각해봐. 앞에는 이만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은 딸랑 이만큼이죠. 그거 이상하네. 아니 그러면 아니 자기가 정말 정작 강조하려는 내용이 두 문장이면 거꾸로 두 문장을 이만큼 얘기하고 그 다음 앞에 그 A 문단을 이만큼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A 문단 이만큼 얘기하고 그 다음 B 문단 정작 강조하려는 말을 이만큼 얘기하고 잘 생각해봐. AI에 대한 고찰을 우리의 성찰, 고민,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뭐가 생겨? 아까부터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냐? 어떤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럼 인간은 뭐야? 야, AI가 인간을 다 따라할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복제하고 해낼 수 있으면 그럼 넌 뭐냐? 인간이란? 에 대해서 계속 인간이 고민하고 성찰할 거 아니야. 근데 인간 되게 웃기는 게 있어. 야, 넌 살면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우리 고3들 인간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성찰해보고 고민해본 적이 있나? 넌 인마 AI한테 고마운 줄 알아. AI가 이제 도래하면은 이제 고민될 거야. 고민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될 거야. 인간이란 무엇인가? humanity에 대해서. 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마지막 설명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인간이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고 성찰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에 가까워질 거야. 정의 내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또 우리 인간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말이야 AI는 분명히 해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태어나고 죽는 이유이다. 아무도 지금까지는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지만. 가 이 글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냥 이제 마지막. 왜 빈칸에 정답이 그 말에 들어갈까만 다시 한 번만 더 확인시켜 줄게. 자, 빈칸 읽어. 시작. AIs will help define humanity. 아까 우리 형광펜 쳤던 부분을 잘 봐봐. A 부분에서. 내가 그랬어 아까. 사실은 눈으로 잘 따라와. 필자가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장면이 A 문단보다는 B 문단인데 맞습니까? 네. 왜 B 문단은 찔끔 두 문장으로 얘기하고 A 문단은 저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었을까? 그럼 우리가 아까 빈칸에 humanity라는 재진술 눈에 들어와있지? 어떤 말을 계속 1번에서 5번 문장까지 반복하고 있었어요. humanity.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고 맞아? 그래서 내가 빈칸에 들어갈 만한 못 따라해봐.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사과, 배, 포도, 딸기라고 했다면 빈칸에 들어갈 만은 뭐라고 했어? 그 사과, 배, 포도, 딸기라는 구체적 사례들 모든 구체적 예시들을 포함하고 포괄할 수 있는 넓고 큰 단의 의미 즉 일반화시키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 휴머니티야. 정확한 말 맞습니까? 내 말? 근데 이제 진짜 어려웠던 건 will help define. 이걸 내가 쉽게 뚫어낸 방법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시 6번 문장 in the grandest irony of all은 이제는 이해하지. 아까 수업 듣기 전에 이해 못했는데 이건 일종의 역접 연결사지. 역접도 그냥 역접이냐? 야, grandest는 최상급이라고 했지. 이건 가장 역설적, 가장 엽기적이게도 이런 거지. 가장 역설적인 거야.
를 기준으로 그 6번 문장의 in the grandest irony of all을 기준으로 A 문단은 뭐였어? 마이너스의 의미지. 네. 그러면 빈칸에는 플러스 의미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의미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의미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will help가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will not help 혹은 won't help 이딴 거 들어가면 안 되지. 필요하라고. 자, 인강 듣는 학생 오늘 수고 많았고,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이 앞으로 빈칸